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 잘해줬는데 오히려 그 여자가 점점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 말이에요. 아, 정말 답답하죠. 진심을 다해 사랑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왜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는 걸까요? 그것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남자에게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밤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남자의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아니,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자신을 쫓아오는 남자보다 자신이 쫓아가고 싶어지는 남자에게 더 강렬하게 끌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판매원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세요, 사세요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건 한정판이라 아무나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갑자기 더 갖고 싶어지죠. 여자의 마음도 똑같아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 여자가 문자를 보내면 5분 안에 답장하고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 시간을 맞춰주고 그녀의 모든 말에 맞아, 맞아 하면서 동조해주고 있어요. 처음엔 그 여자가 와, 이 남자 정말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기분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해도 받아줄 것 같아. 그리고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스릴이나 흥미를 느낄 수 없거든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게 당연해져 버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여자가 연락해도 바로 답장하지 않아요. 자기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처리하고 나서 답장을 보내죠. 만나자고 해도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되고 다음 주는 어때? 이렇게 말해요. 대화할 때도 그녀의 모든 말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고 가끔은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워해요. 이 남자는 좀 다르네?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은 있지만 그 관심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거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처럼 말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은 손님이 와도 어서 오세요, 뭐든 드세요 하지 않잖아요. 조용하고 품격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남자들에게는 이런 접근법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20대, 30대 남자들처럼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와 여유가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연락의 타이밍을 조절해 보세요. 그녀가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바로 답장할 필요 없어요. 물론 하루 종일 답장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던 일을 마치고 나서 답장하는 거예요. 아, 미안, 회의 중이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만남의 주도권을 가져보세요. 그녀가 오늘 시간 있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응, 있어. 하고 바로 달려가지 마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은 어때? 이렇게 여러분의 컨디션과 스케줄을 먼저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로 대화에서도 적절한 미스터리를 유지하세요. 그녀가 오늘 뭐 했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모든 걸 다 털어놓지 마세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해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면 그 여자는 여러분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돼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사람은 오늘 뭐 했을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관심한 척 연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관심해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녀에게도 적절한 관심을 보이는 균형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힘든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진심으로 위로해 주세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이런 따뜻함을 보여주되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나서지는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는 나를 배려해 주지만 나에게 의존적이지 않아. 자신만의 삶이 확실히 있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만 나 때문에 자신을 잃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남자가야말로 진짜 매력적인 남자죠. 특히 우리 중년 남자들은 이미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여유를 활용하는 거예요. 20대 남자들처럼 나 좀 봐줘, 나 좀 인정해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것에 더 흥미를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면 그 여자는 여러분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흥미를 잃게 되죠. 가끔은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을 해주세요. 평소에 연락을 자주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 하늘이 예뻐서 생각났어요 하면서 사진 한 장 보내는 거예요. 또는 평소에 비싼 선물 안 하다가 갑자기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을 깜짝 선물하는 거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그 여자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겨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 다른 남자들과는 뭔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거울의 법칙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대우가 곧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야.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 나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자신을 쫓게 만드는 남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싶어지게 만드는 남자예요. 그리고 그런 남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돼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서두르지 않는 것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도 결국 놓치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조급한 마음에 매일같이 연락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고 빨리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애썼던 적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 여자가 점점 부담스러워하더니 결국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식어버렸던 경험요. 아, 정말 억울하죠.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줬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권리가 숨어 있어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는 남자에게는 경계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남자라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허겁지겁 먹으면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나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서두르면 서로의 진짜 매력을 느낄 시간도 없이 관계가 끝나버려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남자들에게는 이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고 급할 게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20대, 30대 남자들처럼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조급함이 없어도 되잖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매력적인 여자와 첫 데이트를 했다고 해보세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여자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문자를 보내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언제 또 만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날 밤에는 연락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오늘의 데이트를 혼자서 곱씹어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쯤에 자연스럽게 그때 얘기했던 그 책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죠.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첫날 밤에 여러분의 연락이 안 와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연락이 없네.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면서 점점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랑 있을 때 정말 즐거워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죠. 바로 이게 기다림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조급하게 달려들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그 여자가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연락 안 하고 뜸을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연락하되 조급함을 보이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말 대신에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좋은 곳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접근하는 거죠. 특히 우리 중년 남자들은 이런 여유로운 접근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자리 잡힌 일상이 있고 취미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여자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소중한 일부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데이트 후에 바로 연락하지 마세요.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연락해 보세요. 오늘 그때 얘기했던 게 계속 생각나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만남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매주 만나려고 하지 말고 2주에 한 번 정도의 간격으로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여자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대화에서도 모든 걸 다 말하지 마세요. 조금씩 자신을 공개하면서 그 여자가 여러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남겨두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침묵의 힘이에요. 대화할 때 모든 공백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조용히 있으면서 그 여자가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여유로운 반응이 그 여자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스케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여자가 갑자기 오늘 시간 있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정말 바쁜 일이 있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는 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신만의 삶이 확실히 있어. 그런데 나에게도 관심을 보여주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연락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 여자가 밤에 외로워서 연락했을 때 바로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요. 내일 낮에 시간 내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건전한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 여자에게는 이 남자는 정말 신중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인상을 남겨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감정 상태예요. 그 여자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연락이 좀 늦게 와도 왜 연락 안 해?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바쁘셨나 보네요. 정도로 여유 있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 안정감이 중년 남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거든요. 자, 그럼 언제까지 이런 페이스를 유지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평생 가져가야 할 태도예요. 연애 초기뿐만 아니라 관계가 깊어진 후에도 이런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여자가 여러분을 계속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친해진 다음에 그 사람이 갑자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반대로 친해진 후에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어지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여러분이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에서 나와요. 여러분에게는 그 여자 말고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도 있고, 취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좋은 관계는 천천히 익어가는 거야. 나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보는 여자들은 분명히 이 남자 뭔가 다르다 하면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거울을 보면서 아, 나도 20대였다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요즘 젊은 남자들은 다 잘생겼는데 나는 하면서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여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잘생긴 얼굴이나 탄탄한 몸매가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 눈길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래도록 그 여자가 여러분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잘생긴 남자인데 여자들이 한번 만나고 나면 다시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지 않아요? 반대로 외모는 그저 그런데 여자들이 계속 찾는 남자도 있잖아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자들은 처음에는 눈으로 보지만 진짜 마음을 주는 건 그 남자의 내면을 느꼈을 때예요. 그리고 이 내면의 매력이야말로 우리 중년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떤 여자가 카페에서 두 남자를 만난다고 해보세요. 한 명은 2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고 다른 한 명은 50대의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남자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젊고 잘생긴 남자에게 눈이 갈 거예요.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젊은 남자는 자기 자랑만 하면서 나 요새 헬스장 다녀서 몸 좀 만들었어. 내 차 새로 바꿨는데 진짜 괜찮아.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하죠. 심지어 스마트폰도 계속 들여다보면서요. 그런데 50대 남자는 어떨까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줘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면 아,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네요. 하면서 진심으로 공감해주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결했어. 하면서 실질적인 조언도 해줘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당연히 50대 남자죠. 왜냐하면 이 남자에게서 진짜 남자다움을 느꼈거든요. 안정감도 느꼈고 포용력도 느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깊이거든요. 이런 깊이는 젊은 남자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자들을 매혹시키는 내적 매력일까요? 첫 번째는 경청하는 능력이에요.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은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요. 라고 했을 때 젊은 남자들은 그런 상사는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많이 속상했겠어요. 어떤 일로 그러셨는데요. 하면서 진짜로 그 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죠. 이런 모습이 여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두 번째는 감정적 안정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여자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도 아,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하면서 차분하게 받아줄 수 있죠. 이런 포용력이 여자들에게는 정말 큰 안정감을 줘요. 세 번째는 진정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알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움이 여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이 남자는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삶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법도 알고 있죠. 이런 성숙한 철학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여자들은 정말 감동을 받아요. 자, 그럼 실제로 이런 내적 매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대화할 때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오늘 어떤 하루였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 여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실패담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나도 젊었을 때 정말 바보 같은 일을 많이 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켜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솔직함이 여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세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당신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자들에게는 이 남자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하는 인상을 줘요. 네 번째로 상대방의 장점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는 내면적인 부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생각이 깊으시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멋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나는 비록 젊지는 않지만 그만큼 깊이가 있어. 나는 외모는 평범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사실 여자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자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기 확신이거든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남자 말이에요. 이런 남자에게서는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과거 경험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혹시 이혼 경험이 있으시거나 사업 실패 경험이 있으시거나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내적 매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세요. 다만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자들은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남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 밤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젊지는 않지만 깊이가 있어.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자들을 만나보세요. 분명히 그 진심이 전달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에게 언제든 연락해, 언제든 만나자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 여자가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정말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죠.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쁘다고 하면서 만나기 어렵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만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상하죠?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은 그 어떤 여자라도 여러분을 놓을 수 없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서 한정 판매, 선착순 100명 이런 문구를 보면 갑자기 더 사고 싶어지잖아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던 물건도 말이에요. 여자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남자보다는 특별한 때에만 만날 수 있는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두 명의 남자가 같은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그 여자가 연락하면 5분 안에 답장하고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 시간을 맞춰주고 항상 당신이 최우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동해요. 두 번째 남자는 연락해도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오고 만나자고 해도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 주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처음에는 첫 번째 남자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와, 이 남자는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는 나 말고는 할 일이 없나? 좀 답답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두 번째 남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삶이 확실히 있구나. 그런데 나에게도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남자들에게는 이런 희소성을 만드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확립된 일상이 있거든요. 일도 있고 취미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바쁜 일상 자체가 자연스러운 희소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연락의 패턴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항상 똑같은 시간에 연락하지 말고 가끔은 아침에, 가끔은 저녁에, 가끔은 며칠 후에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 사람 언제 연락할까 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저녁에 연락하던 여러분이 갑자기 아침에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오늘은 왜 아침에 연락했지? 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세요. 매주 만나려고 하지 말고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의 적절한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만날 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주는 못 만나지만 만날 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항상 바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지금 뭐 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답하지 말고 지금 막 일 끝났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하루도 충실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끔은 정중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요. 오늘 시간 있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정말 다른 일정이 있다면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이 남자는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품격 있는 거절이에요. 단순히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지만 오늘은 어려워서 대신 다른 날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서도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외로워서 연락했어요. 이런 메시지가 와도 바로 달려가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 같아요. 내일 낮에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지키면서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는 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정말 신중하고 나를 존중해주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자일수록 더 만나고 싶어지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취미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등산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책 읽는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생활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자들은 이 남자는 정말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고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여기서 또 다른 기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깜짝 이벤트예요. 평소에 연락을 자주 안 하던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생각났어요 하면서 예쁜 하늘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또는 이 꽃이 당신과 어울릴 것 같아서 하면서 꽃 사진을 보내는 거죠. 이런 예상치 못한 연락들이 그 여자의 마음에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겨요.
평소에는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를 생각해 주다니 하면서 정말 특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뻔한 장소에서 만나지 말고 가끔은 특별한 곳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하면서 평소에 가보지 못한 멋진 장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 사람과 있으면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진정성이에요. 단순히 밀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 여자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와야 해요. 나는 내 인생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해.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여러분과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시간도 소중하고 내 관심도 소중해. 그래서 함부로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을 줄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자들을 만나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갑자기 차갑게 굴거나 연락이 뜸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식으로 다가간 적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 여자가 더 멀어지더라고요.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죠. 반대로 이런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여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여러분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했더니 그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신기하죠? 관심 없이 대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무관심의 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정말 관심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면서 여유롭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여러분 기분에 따라 일희일비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면서도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러분이 조금 차갑게 굴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하고 안정적이구나. 나와 있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어떤 여자와 좋은 분위기로 데이트를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여자가 갑자기 요즘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하면서 조금 차가운 톤으로 연락했다고 해보세요.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데이트할 때는 즐거워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면서 따져 묻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 그 여자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 남자는 조금만 다르게 해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네.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남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바쁘셨구나. 일이 잘 풀리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주죠. 그 여자의 차가운 톤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면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는 내가 차갑게 굴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네. 정말 성숙하고 안정적이구나. 그런데 나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남자들에게는 이런 감정적 안정감이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어봤고 웬만한 일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거든요. 젊은 남자들처럼 조그마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차갑게 굴거나 연락이 뜸해져도 바로 왜 그러세요? 하고 다가가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힘든 일이 있나? 바쁜 시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안정된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 여자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도 많이 힘드시나 보네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같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그 여자의 반응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가 좌우되게 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연락 안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고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소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 여자에게는 이 남자는 나에게 의존적이지 않구나. 자기만의 삶이 확실히 있어 하는 인상을 주게 되죠. 네 번째로 여유 있는 대화를 하세요. 그 여자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현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성숙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진짜 무관심과 가짜 무관심의 차이예요. 가짜 무관심은 너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는 것. 이고 진짜 무관심은 너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니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 는 마음가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가짜 무관심은 그래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차갑게 반응하는 거고 진짜 무관심은 그분도 좋은 분이시나 보네요. 어떤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면서도 질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면 그 여자는 정말 놀라게 되죠. 이 남자는 내가 다른 남자 얘기에도 질투하지 않네. 정말 여유롭고 자신감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은 그 여자가 여러분을 시험해 볼 때예요. 가끔 여자들은 남자가 얼마나 자신에게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차갑게 굴거나 다른 남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해서 저 정말 당신만 생각해요. 다른 남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즐거워요.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칭찬과 비판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여자가 여러분을 칭찬해도 너무 우쭐대지 말고 비판해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고맙다고 말해주시네요. 그런 부분도 있군요. 생각해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여자는 이 남자는 정말 중심이 잡혀 있구나.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고 비판해도 위축되지 않아. 정말 성숙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남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여자가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 당신이 화내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면 그 여자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내가 화내는데 왜 이렇게 차분하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자와 있으면 정말 편안해.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 성숙하게 대화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나를 진짜로 좋아해 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여자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야.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자들을 만나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이런 안정감의 매력을 느끼는 여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